마음은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해에 사는 31살 남자이고 동갑내기인 와이프와 지내고 있었죠. 결혼 3년 차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이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하였고, 아이 낳고 살이 쪄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헬스 개인 PT도 150만원짜리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는 제 아내를 잘 챙겨줬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자주 회식이라며 외출을 하였고, 오랜만에 육아를 벗어나 일하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의심을 하면서도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2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3월 아이가 2돌이 되기 며칠 전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멍자국 잘 가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 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듯 갔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서 저는 그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서 장모님과의 통화를 끊어버리더니 나도 숨 좀 쉬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와이프는 주간 야간을 번갈아가며 일을 하는 회사였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해서 애를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 재우는 것 그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이교대하니까 힘들겠지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간혹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2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며 혼자 놀게 두었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술 먹고 들어온 그날 저와 말다툼을 하고 와이프는 집을 나갔고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숙박업소로 갔더군요. 다음 날 아침에 얼마 전에 사줬던 와이프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며칠 전 봤던 그 남자와의 대화 녹음이었는데 누가 들어도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처가에 제가 본 영상 내용 다 말하고, 장모님은 그제서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더군요. 그 전부터 저한테 바람피면 이혼이다 라고 말한 여자였기에 이혼이다. 네가 한 짓은 간통이다. 뭐가 그리 떳떳하게 말하냐라고 했더니 간통죄 없어졌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애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대단하더군요.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남자한테는 몇백만 원 빌린 뒤에 잠수 타버리고 대부업에 손대서 추심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그랬다더군요. 도대체 왜 결혼 전에 그걸 알아볼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도 되었고,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도 녹음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군대 전역한 젊은 놈이더라고요. 그놈은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났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녹음된 날짜들을 보면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놈과 먹고 노느라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태아 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 아예 넣지를 않아 실효되었더군요. 저는 알아서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한 달에 월 250만 원은 넘게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집에서 74만 원치를 긁었더군요. 무슨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인지 생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비 때문에 협의 이혼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에 이것들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제게는 아이가 있기에 제가 범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고 자라지 않아 다행인지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글쓴이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계정을 빌려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연애 시절부터 쭉 지켜봐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안 주는 거는 예사고, 친구의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모처럼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전화로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라 그럴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 갈 때도 자기 맘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버리고 집에 가서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그러더군요. 더 웃긴 일도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 친구 커플들끼리 모였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임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친구 보고 혼자 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깐 재밌냐고 하면서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온갖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같이 가자고 얘기도 했었고 허락을 했었으니깐요. 아무튼 그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제 친구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친구 부모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뭐 흔히 얘기하는 시댁 구박 그런 건 옆에서 볼 때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친구를 통해서 하였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본 장면도 있죠. 애가 엄마가 봐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토를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막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뛰며 잘 놀고 있는 애를 주위에 장난감이 많이 널브려져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가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그냥 TV 보러 가더군요. 참 이게 애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싶었습니다. 불륜 이후 친구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의 눈은 거의 돌기 직전이었으니깐요. 혹시나 사고를 칠까봐 혼자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위에 친구가 작성한 글에도 있지만 그 사건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때 제가 옆에서 다 들었죠. 간통죄 없어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여자가 먼저 이혼 조건을 걸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도저히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같이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해서였죠. 처음에는
친구 혼자 법원에 들어갔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대단하더군요. 껌을 짝짝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다 바꾸더군요. 법원에서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가 법원에서 짜증까지 냈습니다. 오히려 친구는 차분해졌으나 제가 눈이 돌았어서 친구가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다시 화가 날 정도로 상종 못할 인간이었죠. 제 친구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본인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 익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정말 환장해버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 풋풋하다거나 불안정한 커플도 아니고 2년이 다 되어가는 30대 커플이에요. 원래 성격 자체가 저는 좀 독립적인 스타일이고 남자친구는 좀 반대의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 같은 여자는 절대 아니고요. 남친도 애기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독립적인 것에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애교 많은 천상여자였는데 남친 때문에 지금 정신 나간 마녀 헐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는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프리랜서라 활동 시간대가 살짝 달라요. 남친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에 갔다가 밤에 퇴근해서 새벽 1시쯤 자고요. 저는 오전 11시쯤 일어나서 낮에는 밖에서 사람 상대하며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혼자 새벽까지 일하다가 새벽 5시쯤 잡니다. 제가 저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남친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났다고 문자 보내고 나가면서 나간다고 문자 보내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길이라고 전화합니다. 물론 가끔씩 늦잠을 자서 급하게 나갈 때는 문자를 못 보내고 나간 적도 여러 번 있긴 하죠. 하지만 나가면서 문자를 못 보낸다 하더라도 저의 대략적인 스케줄을 남친은 다 알고 있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항상 미리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주말에 낮이나 아침부터 약속을 하게 되면 전 그 전날 잠을 아예 안 자면서까지도 약속 꼭 지키고요. 어디 놀러가서 놀다가 새벽에 남친이 먼저 잠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고 혼자서 놀다가 잠듭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아침 6시쯤 잠이 들 때는 남친 모닝콜을 해주고 그 전에 잠들 때는 아침에는 연락을 못하는 거죠. 남친은 출근하고 나서 이제 출근했다고 문자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 12시쯤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시간인데 자기는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것만큼은 좀 이해해달라고 해서 다행히도 이제는 점심시간에는 전화는 잘 안 하고요. 대신 끊임없이 문자를 하죠.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낮 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는 전화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통화를 길게 잘 못해요.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그렇게 문자 정도만 하다가 제가 일이 끝나면 전화를 합니다. 제가 먼저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는 그때가 회사에서 한참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려해서 빨리 끊어줍니다. 제가 워낙 그런 거로 피해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줘도 자기는 언제든 전화하면 다 받을 수 있대요. 웃긴 건 그래놓고서는 남자친구도 회의 들어가면 전화 못 받더군요. 회식 자리나 일 미팅이 있게 되면 전화를 잘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너는 그럼 네 상사랑 단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전화 받을 수 있냐니깐 그렇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래 물론 받을 수야 있겠지. 근데 난 네가 그런 상황인 걸 알면 너처럼 붙잡고는 안 있는다고 그냥 빨리 끊어준다고. 눈치채셨겠지만
얘는 제가 일적으로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전화해서는 제가 미안한데 나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이따 전화할게 하면 전화를 안 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아응 하고 바로 끊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딘데? 언제 끝날 것 같은데? 등등. 결국에는 저도 참다 참다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화를 내죠. 어찌 보면 결국은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문제 가지고도 피 터지게 언쟁을 벌였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저건 어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걱정될 수도 있으니깐. 궁금할 수도 있으니깐. 100번 참고 양보해서 거기까진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밤에 하는 통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통화할 땐 일찍 끊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퇴근하면서 들어간다고 전화가 오죠. 그럼 또 짧게 통화하고 끊어요. 그리고 나서 남친이 집에 도착하면 또 전화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전화를 하다가 할 말이 떨어졌는데 그냥 전화통 붙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왜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말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훨씬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나만 하고 싶어서 주구장창 저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 카운셀링 담당일 정도예요. 지가 전화했는데 별 얘기를 안 하니깐 제가 그냥 분위기 유지하려고 계속 떠드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끝날 쯤이면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서 해나가거나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할 말 없으면 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말을 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러도 아무 말이 없을 때 그 시점에서 제가 슬슬 마무리를 짓고 그럼 좀 쉬고 있다가 자기 전에 전화해 이러면 삐지는 겁니다. 왜 자기랑 전화를 끊으려고 하냐고 합니다. 진짜 그때까지 계속 제 얘기만 듣다가 그 문제를 걸고 일어나면서 그걸 자신의 대화 화두로 시작하는 거죠. 혹은 제가 자기 전에 통화하자는 말이 끝나고 또 몇 초간 뜸을 들이다 겁나 깊게 한숨을 쉽니다. 진짜 그 한숨 쉬는 거 들을 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환장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이러는 거 가지고 제가 환장할 것 같은 거면 제가 이상한 여자겠죠. 근데 매일 밤 저럽니다. 제가 좋게 얘기도 했어요. 아니, 통화를 계속 하고 싶으면 너도 네 얘기를 좀 해라. 네가 전화하면 네 원하는 대로 전화통 붙들고 네 원할 때까지 수다를 떨어줘야 하는 그런 말하는 인형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지면 전화는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에 와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 밤 처음부터 전화 안 받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끊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 제대로 받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상대방이 말이 없으면 당연히 끊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다고 상대방 무한하게 싸가지 없이 갑자기 툭 끊어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 머릿속에는 그저 제가 일 때문에 자기랑의 통화를 빨리 끊는다고 밖에는 생각하질 않습니다. 저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 해도 이어나가지지가 않으니깐. 그럼 좀 쉬다가 이따 전화하라고 한 것인데 자기는 내가 일에 환장해서 자기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설사 진짜 일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해 못해줄 만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더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 프리랜서라 평일에 쉴 때도 많고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항상 주말만큼은 남친 생각해서 비워두고 평일을 혼자 보내게 된다고 일하는 남친 붙잡고 징징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평일에 일하느라 못했던 얘기는 주말에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거기서부터 틀어진 건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한 수백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깐 언젠부턴간 막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심지어는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얼마나 그 꼴을 많이 봐왔으면 형님도 참 이상하시다고. 누나가 어이없이 갑자기 뚝 끊으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언지를 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던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제 동생 항상 남친 편인 아이입니다. 근데도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식탁에 다 차려놓고 먹으려는데 전화 와서는 뭐 하냐길래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하면 아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전화할게 하고 끊으려 하면 또 몇 초 뒤 깊은 한숨. 진짜 빡칩니다. 그러면 남친은요? 이럽니다. 그럼 너랑은 언제 통화하냐고 합니다. 너는 나랑 시간대가 달라서 자기랑 통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맨날 전화하면 빨리 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네 말대로라면 그렇게 우리가 통화를 안 하는 사이라면 내 동생은 너랑 나랑 통화하는 걸 보지도 못했어야 정상인데 이젠 걔조차도 지긋지긋해 하기 시작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통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끊으려는 것뿐이라고. 근데 아까는요?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얘기 나오게 하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사납게 나오니깐 하려던 말이 쏙 들어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도 아니고 순서는 똑바로 하라고. 내가 사납게 해서가 아니라 네가 먼저 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길래 내가 언능 잘 자라고 한 거고 거기서 또 네가 삐치고 기분 안 좋아졌길래 내가 폭발한 거라고. 아니 자다 깨서 새벽에 전화 온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여 자라 그러지 거기서 또 전화통 붙잡고 수다 떨고 있으니까 내가 여지껏 만나오던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거로 지적을 받고 똑같은 거로 싸운다면 그건 내 잘못이겠지만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런 일 가지고 싸워본 적도 말해 본 적도 없고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장 바꿔 생각도 좀 해보고 고쳐볼까 노력이라도 해야지. 매일 밤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남친은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죠?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겠죠. 절 너무 사랑하고 제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으니까 전화를 끊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근데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도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해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진짜 환장할 것 같습니다. 너가 자꾸 그러는 통에 난이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한다. 점점 더 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진다. 노이로제 걸렸다고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이해 못해주는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요? 제가 더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남친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고칠 테니 소중한 의견 솔직한 말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